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도도 39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중에 공유 드렸었던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부주력 5.9배당이 적중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승무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EPL과 분데스리가가 일단 개막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력으로 접근하기가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지난 시즌의 경기력을 좀 대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시즌의 경기력인데 프리시즌 때는 아무래도 좀 실험을 하는 형태들이 많고 또 이적하고 나서의 그런 이 조직력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지난 시즌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EPL 같은 경우에는 이 초안 영상 때 이적 시장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풀럼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뭐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배당을 리버풀이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투표율도 많이 몰린 상황이고요. 뭐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버풀이 좀 승격하는 팀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개막전에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팀들 상대로 의외로 좀 고전할 때가 있습니다. 개막전에. 하지만 어쨌든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개막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 리버풀의 스쿼드와 풀럼의 스쿼드, 풀럼이 제공권적인 부분들은 좋지만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고 수비진의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지금 리버풀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지 않고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풀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우니온 베를린 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고요. 우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우니온이 헤르타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베를린 더비인데 개막전부터 베를린 더비가 성사가 됐습니다. 일단 우니온이 지난 시즌에 보여준 모습들이 더 좋았었고 이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을 때는 공격을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는 좋은데 수비가 너무 좋지 않아요. 특히나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은 우니온이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맞대결에서의 우니온 베를린이 좀 앞섰던 부분들, 배당이나 투표율도 우니온 쪽으로 몰린 부분을 봤었을 때 우니온 사이드의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일단 이 더비라는 점에 있어서 이 정도로 우니온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면 저는 더비라는 부분에서는 좀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난 시즌 두 팀의 순위 차이는 있었지만 경기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물론 우니온이 유리한 건 맞지만 저는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게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호펜하임의 경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라드바흐가 이 전체적인 팀적인 그런 압박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저는 측면에서의 수비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역습도 괜찮고 측면에서의 그런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좀 좋은 팀인데 이 상성을 봤었을 때는 호펜하임이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글라드바흐가 어쨌든 이런 보여주는 압박적인 부분들 지난 시즌의 모습들은 호펜하임이 더 좋긴 했어도 글라드바흐가 홈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변을 바라보더라도 무승부가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에서는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두 팀의 상성이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저는 호펜하임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해서 글라드바흐의 단통 패로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브레멘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볼프스부르크가 브레멘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할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브레멘이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모습들이 워낙에 좋지 않고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지난 시즌 압박적이나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좋았지만 수비가 좀 지난 시즌은 많이 흔들렸었던 볼프스부르크이기도 하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베오스트가 나가고 나서는 좀 결정력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바치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조금 더 쓰자 했고 그렇다면 단통으로 가자면 이 브레멘 상대로 전적도 최근에 괜찮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경기력 차이도 좀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자면 그래도 단통이라면 볼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프스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볼프스부르크의 지난 시즌의 경기력이 엄청나게 믿음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없어서 무승부로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보험 대 마인츠의 경기고요. 이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보험이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변을 바라봤었던 경기였었는데 저는 보험이 정배당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마인츠가 정배당을 받아서 약간은 의아한 경기긴 합니다. 근데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마인츠에게 정배당을 준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두 팀의 지난 시즌 성적이나 경기력은 뭐 비슷하긴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비슷한 두 팀이 만난다면 보통 홈을 가져가는데 이 배당이 마인츠가 정배당을 받은 부분이 조금 더 마인츠 쪽이 더 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최종에선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경기력이 비슷한 두 팀이 만났을 때는 홈팀이 더 유리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서 독식에선 반대로 보험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우크스부르크가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라이부르크가 더 좋았었던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가 밸런스적인 측면들은 나쁘지 않은데 뭐 장점이 크게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에서의 상황들 아니면 크로스 상황 이런 제공권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역습도 괜찮아요.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무승부를 바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투표율이 그다지 끌리는 경기는 아니라서 단통으로 가자면 지금 두 팀의 경기력이나 상성을 봤었을 때는 프라이부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우크스부르크가 라인 자체를 높게 형성하는 팀도 아니고 뭐 이 팀적으로는 크게 스타일적으로 장점이 크게 보이는 팀은 아니지만 어쨌든 밸런스적인 측면들이 나쁘진 않은 팀이라서 프라이부르크도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까지 받쳐서 아우크스부르크의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는 조금 무승부가 조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경기력적으로 이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두 팀 다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공간들이 있는 팀이고 공격에서의 역습들이 좋은 팀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승패 방향이 조금 더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 리즈와 울버햄튼의 경기력 차이를 봤었을 때 사실 두 팀 다 보강이 제대로 됐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원정에서의 울버햄튼의 믿음도 좀 가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무승부가 조금 더 끌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승부를 최종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승패 방향으로 가져가자면 그래도 울버햄튼이 더 유리해 보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울버햄튼 쪽이 하피냐가 빠진 리즈보다는 울버햄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독식에서는 리즈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사우스햄튼. 이 상성적으로 이 사우스햄튼이 너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은 토트넘이 보강도 잘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첼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혜택 이상은 에버튼이 홈일 때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홈에서는 첼시 상대로 좀 강했었던 에버튼인데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원래는 경기력만 생각을 해봤을 때 에버튼이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약간 이번 시즌 포기하는 건지 약간 돈을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사실은 첼시의 강승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히샬리송이 나가고 나서의 그런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에버튼이라면 저는 첼시가 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꺾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이 아무래도 마음에 좀 걸려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꺾어보는 좀 의심이 들만한 에버튼이 홈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부분을 보여줬던 팀인 맞기 때문에 저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식에서는 꺾어서 에버튼의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레버쿠젠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사실은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도르트문트나 레버쿠젠이나 사실 뭐 두 팀 다 경기력이 좋다라고 지난 시즌 보여준 모습들은 오히려 뭐 비슷했죠. 어쨌든 두 팀 다 상위권의 두 팀이었으니까. 근데 스타일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두 팀이고 홀란드가 빠진 도르트문트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승패 방향을 가져갔었을 때 저는 레버쿠젠이 조금 더 끌립니다. 홀란드가 빠진 도르트문트 지난 시즌 답답했던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특히나 홀란드가 꾸역꾸역 그 승점을 만들어냈었던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격에서의 화력이 더 괜찮은 팀은 저는 도르트문트보다 레버쿠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브랜트퍼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레스터가 브랜트퍼드 상대로 4연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브랜트퍼드는 에릭센의 지난 시즌 후반기에 좋았었던 부분들이 에릭센이 나가고 나서의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레스터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스터도 이렇다 할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지난 시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브랜드퍼드가 역습 한 방에 레스터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에서는 승무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무승부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맨유가 홈일 때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긴 한데 일단은 맨유의 분위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가 받치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압박도 괜찮고 활동량이 많은 팀이고 강팀 상대로 잘 비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맨유가 이런 팀들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하죠. 하지만 이 두 팀 맞대결에서의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전적이나 아니면 뭐 이 경기력 자체는 홈에서의 개막전이라는 부분들 에서는 맨유가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맨유 경기 의심하지 않고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슈투트가르트가 6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사실 라이프치히가 많이 유리한 경기이긴 하죠. 하지만 저는 슈투트가르트가 저력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습이 좋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유리한 경기는 맞지만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슈투트가르트 역습에 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는 생각에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도 단통으로 가자면 사실 승패 방향에 가까운 경기로 보이긴 하는데 슈투트가르트가 이길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상대 전적에서도 라이프치히가 강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이 전체적인 스쿼드도 라이프치히가 더 좋은 상황은 맞기 때문에 저는 단통이라면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맨시티. 웨스트햄 홈에서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의 특이사항이 있는데 홀란드가 들어온 맨시티 그리고 제대로 된 영입이 되지 않은 웨스트햄 저는 이 경기는 맨시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이 웨스트햄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